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는 최근 한국 KF21에 대한 상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받아쓴 일본 기사에서 왜곡된 사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배 아픈 일본의 댓글 여론이야 그렇다 쳐도 사실을 다르게 보도하는 것은 일본이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뿐입니다. 해당 왜곡에 대한 기사 일부를 발췌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발 포브스 기사의 일부입니다. F-35나 F-22와 마찬가지로 보라매는 미국의 5세대 전투기들과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입니다. 워존에 따르면 KF-21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버금가는 레이더 단면을 갖췄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계획된 업그레이드로 레이더 신호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스텔스 능력 향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기사에는 이 부분들을 모두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을 갖고 왜곡을 시작합니다. KF-21의 무기를 대외적으로 6개의 언더인과 4개의 언더퓨리지 하드포인트에 탑재하는 선택으로 인해 모든 측면에 스텔스가 무색해집니다. 탐지 불가능성의 희생은 더 낮은 비용과 내부 무기만을 포기함으로써 가능한 더 짧은 개발로 상쇄됩니다. 영어 번역이라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자면 탐지되지 않을 가능성을 버리는 것은 더 낮은 비용과 내부 무기만을 포기함으로써 가능한 더 짧은 개발로 상쇄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포브스가 KF-21의 외부 접합 모양을 두고 스텔스 영상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분석한 모습입니다. 외형상의 모습만으로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KF-21의 공기유비구는 S자 형태로 스텔스성을 고려해 설계된 것입니다. 일본 기사는 같은 부분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개된 보라매는 다양한 시사점을 준다. 외형은 F-35와 비슷한 형상. 다만 일본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분 접합에는 스텔스 기술이 사용되지 않았다. 무기를 기체 내부에 경납하는 것은 포기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어 스텔스기로 할 생각은 포기한 것 같다. 스텔스계는 엔진의 흡기구 형상을 바꾸거나 기체의 레이더파를 흡수할 수 있는 소재를 도포하는 것 등이 중요한데 한국은 현 단계에서 아직까지는 기술 혁신에 성공하지 못했다. 일본은 2016년에 첫 비행한 스텔스 실증기 X2로 스텔스 기술의 검증에 성공하고 있다. 라고 같은 내용에 대해 한국은 스텔스기로의 생각은 포기한 것 같다거나 현 단계에서 아직 기술 혁신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일본의 바램을 담은 글을 써버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완전히 내용을 바꿔버린 것도 있습니다. 미국발 포브스 기사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독자 생산한 능동형 전자스캔 A사 레이더는 MBDA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무기와 틈을 이뤄 한국 공군의 F-16을 넘어 방공망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상과 공중의 목표를 동시에 식별하기 위한 A사 레이더와 엔진에 대해서는 미국의 협조를 얻지 못해 유럽 등의 업체로부터 구입했다. A사 레이더는 일본이 1980년대 말까지 개발에 성공한 기술로 이 점에서도 한국이 일본 항공기술을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이 A사 레이더 부분은 조금만 확인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한국 기술력을 깎아내리고자 바꿔 쓴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국민들의 정신 승리를 위해 외국 보도를 통해 여론 형성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 멀쩡한 사실을 왜곡하고 자기 만족의 결과를 낸다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면서 일본발 기사에서는 KF-21이 F-22나 F-35와 같은 전투기에 못 미치지만 한국이 위협으로 느끼는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성능은 있다며 비꼬았습니다. 일본 전문가는 아직 일본 기술이 우월하지만 우물쭈물하다 보면 한국에 추월당하는 날이 의외로 빨리 올 수 있다고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 일본은 아직 우리가 앞서고 있다며 자기 위안을 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곧 다가올 올림픽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2달 남짓 앞두고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스가 총리가 긴급사태 기간 연쟁에 나서면서 대회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8일 현지 공영방송 NHK 집계를 보면 전날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6,057명이 새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1,372명, 29.3% 많은 수준이며 2차 긴급사태가 발효 중이던 올 1월 16일 7,040명 이후 최다치입니다. 또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어진 골든위크 연휴 후에 검사 건수와 비례해 신규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 예상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가 지난달 도쿄 등의 긴급사태를 선포하면서 강력한 대책을 단기 집중으로 실시해 감염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나 이런 방역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가 총리는 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연장에 관해 대국민 사과까지 했으나
국민의 목숨과 건강을 지키고 안전, 안심대회를 실현하겠다.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며 올림픽 개최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일본 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우스노미야 겐지 변호사가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 올린 사람들의 목숨과 삶을 지키기 위해 도쿄올림픽 개최 취소를 요구한다는 청원에는 8일 오전 9시 10분 현재 25만 5천 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찬성인 모집은 5일 정오에 시작해 40사흘도 안 된 상황입니다. 의료진 모집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형외과학회가 스포츠 의사 인증을 받은 전국 의사 4,784명을 대상으로 의료자원봉사 참가에 관해 조사한 결과 200명 모집에 92명만 참가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조사에 응한 한 30대 의사는 코로나19로 경험한 적이 없는 비상사태가 되는데 올림픽을 우선하며 현장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내과도 외과도 더욱 바빠진 가운데 동료를 남겨두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애초 지난달 결정하기로 했던 국내 관람객 경기장 수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외국 관람객은 수용하지 않기로 앞서 결정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무관중 개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만약 국내 관람객도 없는 대회를 하기로 결정하면 관람료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돼 재정 부담이 확대됩니다. 이 경우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감수하며 굳이 올림픽을 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주장은 미국 유력 언론 매체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5일 인터넷판 칼럼 기사를 통해 코로나19 속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일본 정부에 취소를 결단해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다른 곳에서 약탈하라고 말해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IOC가 일본을 이용해 먹으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올림픽 개최에 부정적인 일본 내 여론과 확진자 증가로 의료계 부담이 커진 점을 거론하면서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국제적인 대형 이벤트를 치르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문은 올림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문제가 거론되지만 코로나19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는 일본이 계약을 깨더라도 IOC가 평판 문제 때문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취소가 당장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카타르시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현 상황에서의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 최악의 타이밍으로 규정했던 뉴욕타임즈는 이번 올림픽이 일본과 전 세계의 대형 감염 이벤트가 될 수 있다면서 올림픽을 어떻게 할지 재고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왜곡이 습관화된 일본이 이번에는 현명한 판단을 하길 기대합니다. 이상 신TV였습니다.